그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약치라 하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 하며 이 둘을 총칭해 유괴라고 한다.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을 인신매매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거의 근절됐지만 과거에는 유괴나 인신매매로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에 책이나 TV에 유괴와 인신매매에 관한 경각심을 알리는 내용이 실리고는 했죠.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이영호 군의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를 비롯해 인신매매에 관해 다룬 에덴의 선택, 부력, 더 클리닉, 잃어버린 아이들 같은 여러 영화도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괴보다 인신매매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거리에 CCTV도 많지 않던 시기였기에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성의 경우 사창가, 남성의 경우 원양어선이나 염전에 넘기는 등 범인들의 눈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순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을 벌였던 성태수와 서동원 역시 인신매매로 돈을 벌어보려 했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1986년에 교도소에서 만나 친해진 둘은 출소한 뒤 한번 보자는 성태수의 연락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출소했던 서동원의 경우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성태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태였죠. 성태수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취직한 서동원의 경우 적은 월급을 받았기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어찌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인신매매였습니다. 1995년 4월 18일 오후 5시 30분 무렵 전남 순천시 서면 삼평 상거리에서 그들은 하교하던 여학생과 남학생을 납치했습니다. 납치에 성공한 뒤 한적한 장소로 차를 몰았던 서동원과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여학생과 남학생을 살펴보았던 성태수. 잠시 후 성태수는 자신들의 실수를 알아차립니다. 인신매매를 위해 납치를 했던 것이라 고등학생 정도의 여학생을 노렸는데 처음 납치했던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두 번째 납치했던 남학생의 경우 사실 여학생인 줄 알고 납치했던 것이었죠. 당시 어린 학생들은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남녀가 비슷했기에 그들은 그러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남학생을 넘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결국 남학생을 살해했습니다. 후에 체포된 성태수는 남자인 걸 알고 나서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반항이 심해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범인의 얼굴을 본 남학생을 그들이 풀어주려 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는 않았죠. 별다른 대책 없이 벌어진 살인이었기에 그들은 인근에 있는 댐 절벽으로 남학생의 시신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에서 남학생의 죽음을 목격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성폭행했던 성태수와 서동원은 이미 뒷일은 생각지 않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목적인 인신매매를 위해 여학생을 13일 동안 데리고 다니며 다방에 팔려고 했지만 그들의 생각보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과 처음 보는 사람들을 꺼렸던 다방 주인들의 거절 때문이었죠. 허탕을 치고 여간에 투숙하던 중 성태수는 서동원 몰래 여학생을 데리고 전남으로 달아났습니다. 후에 신문 중 성태수는 서동원이 여학생을 죽일지도 몰라 도망쳤다고 주장했는데 반항한다고 남학생을 살해했던 그의 주장에 신빙성은 그리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5월 1일 0시 50분에 담배를 사기 위해 목포시 죽교 3동에 있는 가게에 들르게 된 성태수. 담배를 건네던 가게 주인은 그의 옆에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여 딸인지 조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에 성태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이를 더 이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이 추궁하자 그는 갑자기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가게 주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강하게 저항했고 이에 놀란 성태수는 여학생을 놔두고 혼자 달아났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에 목포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배회하고 있는 성태수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다음날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됐고 공범이었던 서동원의 수배 전단이 전국에 배포됐습니다.
그렇게 서동원 역시 성태수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그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인해 체포됐죠. 1심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성태수는 사형, 공범인 서동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성태수는 과거에 태풍으로 살던 집이 무너질 때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에 성태수의 형은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일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성태수와 서동원.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